안녕하십니까. 보험클리닉 도원사업단 재무설계 담당자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무료 보험 상담 및 재무설계를 해드렸는데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번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요, 과거에는 치매라고 하면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등 질병이 아닌 노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만 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노인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치매 증상이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의학의 발달로 치매는 질병으로 분류되기도 되었고,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약을 많이 복용을 해서 오는 혈관성 치매죠. 그리고 또 이유 없이 갑자기 오는 기질성 치매, 그리고 사고로 오는 외상성 치매들이 있는데요. 모니터를 보시면서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요,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치매 환자의 73% 가량이고, 그리고 약을 많이 복용해서 오는 혈관성 치매죠. 혈관성 치매는 16% 가량으로 거리를 잇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혈관성 치매는요, 뇌졸중 등의 뇌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알츠하이머와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루이체 치매, 전척두엽 퇴행, 그리고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 질환들과요, 정상화 매수두증, 그리고 사고로는 외상, 두부 외상, 그리고 뇌종양 대상성 질환, 결핍성 질환, 글씨가 틀리긴 했는데요, 중독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감염성 질환 등 이 치매 가지수만 해도 70여 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치매 환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제가 한번 통계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택시 수가 25만 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안에 치매로 투병을 하고 계시는 환자의 수는 과연 얼마일까? 택시 수의 3배인 75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의학의 발달과 환경 변화, 그리고 음식 문화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함으로써 결국 오래 살면 오는 것이 치매인데요. 그래서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라고 알고들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치매의 척도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볼 텐데요. 모니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CDR 척도, 인지기능 검사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보건소에서도 이 CDR 척도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신경과, 전문 정신과에서도 CDR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0기에서 1점이라고 하는 경도, 그리고 2점인 중등도, 그리고 3점인 중증으로 세분화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과연 경도는 어떤 증세고, 또 중등도와 중증은 각각 어떤 증세인지를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경도입니다. 경미한 건방증에서 지속적인 건방증 증세가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집안 생활이나 그 사회 활동도 충분히 가능한 시기이죠. 이때부터는 약물 시술이라든지 약을 복용을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2점 중등도입니다. 집안 생활이나 사회 활동도 가능하지만요,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조금씩 상실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점 중등도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중증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못 알아보고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할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에 조금 이렇게 부족하기는 하지만은요, 때때로 자신의 이름에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대소변을 보기도 하고요. 그걸 실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외견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치매보험과, 자, 아직도 준비되어 계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요, 치매보험 필수 조건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벼운 경증부터 중증까지 보장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고로 오는 외상성 치매보험이 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외상성 치매까지도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차액 지급이 아닌 경증일 때 그리고 중증일 때 각각 진단자금이 보장이 되는지 이 부분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중증으로 진단 확정되시면은 납입 면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과거에는 없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증으로 진단되었을 때 생활간병자금이 특약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보험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많게는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생활간병자금이 평생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생존시까지 지급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보험이 아니거든요. 진단 확정되면 진단자금도 나오고, 그리고 또 생존시까지 생활간병자금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니 해도 내가 아주 좋은 치매보험을 넣어두셨다 하더라도 90일 지속기간인 치매 지속기간인 이 단서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진단을 받아도 진단자금 수령받기가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90일 동안 치매 지속기간을 두고 보는지 이 단서조항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한 내용이세요. 자,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첫 방송을 시작을 하였고요. 혹여나 짧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의문점이 있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더불어서 가족분들 또한 무료로 보장 분석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